안녕하세요, 이마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IC카드 이용과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제작해 놓은 적이 있는데요. 댓글들을 보아하니까 아무래도 이를 보충하는 영상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채널에서는 일본 철도에 대한 이해도로 따졌을 때 초심자부터 매니아 수준까지 스펙트럼이 참 다양합니다. 따라서 이에 맞춰서 영상을 제작하다 보면 여러 상황에 대응되는 정보를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본 이코카 에어리어에서 200km 이상을 IC카드로 다닌다거나 각 에어리어를 뛰어넘어서 다니는 내용 등은 단순히 대도시권 내에서만 이동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요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큰 내용이기도 했고요. 또 여전히 지방까지 가시는 분들 또한 적지 않아서 배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가뜩이나 우리나라와 시스템이 다른 것도 머리가 아픈데 정보량 또한 많으니 여기에서 오는 혼란은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국 상호 호환 IC카드인데 왜 에어리어가 구분되어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에어리어 구분으로 인한 혼란 때문인지 전국 공통으로 사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카드가 사용이 가능하나요? 라는 질문들도 더러 있었고요. 따라서 이번 영상은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이 아니라 일본의 교통카드 시스템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번 영상을 보시면 일본의 교통카드 시스템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시청자분들 중에 잠깐 일본에 놀러간 수준이라 시스템의 이해는 뭐든 귀찮고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 자신이 일본의 대도시권인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의 공항으로 입국해서 해당 지역 시내 관광만 하시는 분들은 에어리어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10종의 카드 중에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카드를 쓰듯이 쓰시면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죠. 순서는 IC카드 이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에어리어가 설정된 이유로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R을 제외한 철도회사들, 예를 들어 도쿄, 오사카 메트로, 한큐, 케이세이 등등은 이름부터가 다르니 당연히 서로 다른 회사라는 건 아실 테고요. JR 여객철도의 5개사인 규슈, 서일본, 시코쿠, 동해, 동일본, 홋카이도는 같은 JR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이 회사들 역시 서로 다른 회사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내용인데요. JR 동해는 사실 JR 홋카이도처럼 일본어 발음인 JR 도가이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해서 앞으로는 그냥 도가이라고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토우가이입니다. 저는 IC카드를 우리나라 교통카드가 아닌 신용카드를 예시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일본의 IC카드는 단순 교통카드가 아닌 교통기능이 들어간 선불카드로 이해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절에 보이는 마크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신용카드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교통카드 중에 정국 호환이 되는 카드인 IC마크가 이에 대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종의 카드에는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신용카드처럼 IC마크가 따로 카드에 새겨져 있지는 않지만 IC카드라는 브랜드를 달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곳으로 국민, 신한, 현대 등의 여러 카드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용카드사들을 카드 발급사라고 합니다. 이걸 IC카드에 대응해 본다면 JR 큐슈의 스코카, JR 서일본의 이코카, JR 동일본의 스이카 등이 카드 발급사에 대응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마스터카드 가맹점이라고 한다면 카드가 현대든 국민이든 신한이든 관계가 없죠. 마스터 마크를 달고 있으면 해당 가게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IC카드 역시 똑같습니다. 발급처와 상관없이 전국 호환 IC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카드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에어리어와 상관없이 아무 카드나 사용하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일반 가게나 자판기 등에서도 IC마크 스티커가 붙여져 있거나 가게 계산대에 이런 그림이 있으면 IC카드로 결제가 됩니다. 실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IC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단순 교통카드 수준을 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현금만 가지고 결제된 대부분은 스이카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스이카 금액이 항상 2만엔 가까이 충전이 되어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카드 발급사를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온라인이 발달한 현재는 이미가 꽤 사라지긴 했지만 주로 본인이 사용하는 은행사의 카드를 발급받는 일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 은행이나 카드 업무가 필요한 것을 대비해서 방문하기 쉬운 것을 택했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대구은행의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IC카드를 고르는 기준으로는 자주 방문하는 지역의 카드나
에어리어가 넓은 이코카나 스이카를 추천드린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카드 자체는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카드 관련 업무나 해당 지역에서만 가능한 특전은 그 카드를 발행한 에어리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행객 기준에서는 카드 반납으로 보증금을 다시 받는 일 정도밖에 없어서 사실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왜 일본은 에어리어 구분을 해 놓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에어리어 관련 부분이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IC카드는 각 회사의 에어리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가 2014년부터 모든 카드의 전국 상호 이용이 가능해지게 되었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IC카드 전국 통합 이후부터는 각각의 에어리어는 IC카드 가맹점화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냥 에어리어는 가맹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토대로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A점포와 B점포에서 각각 물건을 구매한다고 합시다. 보통이라면 A점포에서 물건을 고르고 결제를 한 후에 또 B점포에 가서 물건을 고르고 결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이걸 IC카드의 대표 부분이 이렇습니다. 같은 JR이지만 서로 다른 회사라고 할 수 있는 JR 도카이와 JR 동일본을 각각 A점포와 B점포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두 점포는 어떤 신용카드를 쓰든 간에 구매는 가능합니다. IC카드 역시 아무거나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물건의 결제는 물건을 파는 점포에 맞게 해야 하겠지요. 만약 A점포에 물건을 그대로 들고 가서 B점포에서 한꺼번에 결제를 한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IC카드에서 말하는 에어리어를 뛰어넘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매장이라면 A점포의 물건을 계산도 안 하고 밖에 가지고 나갈 수 없겠지만 JR의 두 회사는 선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며 본인이 직접 나가서 정산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결제 취소는 어떨까요? 이것도 신용카드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만약에 실수로 에어리어를 뛰어넘어 버려서 도착지에서 현금으로 따로 정산을 마무리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입장 기록을 지우기 위해서는 입장했던 에어리어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해당 결제 기록은 결제한 점포에서만 취소가 가능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두 회사가 서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산이 가능하게끔 하면 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승객들을 불편하게 만드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역은 엄청 많습니다. 당장 도쿄권은 스이카 에어리어만 하더라도 역의 개수는 2,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역들의 운임들을 다 조합해보면 수백만 개의 운임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인 소화요금, 각 회사의 승계요금, 정기권, 할인요금 등 여러가지 패턴이 추가되다 보면 조합의 수는 더 많아지겠죠. 서일본이 IC카드 이용을 200km로 제한한 이유나 회사들이 에어리어를 나누게 된 이유도 이 조합들을 입력해 놓아야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만약 이걸 전부 통합해버린다면 단순히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조합의 수가 많아질 것이며 이는 컴퓨터가 연산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결국 속도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일본에 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IC카드의 터치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나라도 대략 1초 정도로 느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1초 때문에 개찰기에서 한번 멈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심한 곳은 정체 현상까지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스이카를 처음 도입했던 JR 동일본은 개찰기에서 사람이 중간에 멈추는 꼴을 보기 싫었나 봅니다. 표의 개찰은 0.6초에 개찰이 끝나야 하고 IC카드의 경우에는 0.2초 안에 끝내는 것을 기준으로 개찰기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중간에 멈추지 않고 걸어가면서 개찰기를 지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스이카 개발 시에 소니의 펠리카 칩을 사용한 이유도 읽기 속도가 가장 빨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JR이 컴퓨터 연산 지연으로 인해서 개찰기에서 정체되는 현상을 만든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 시간 지연을 감수하고 모든 에어리어를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요금 정산에 필요한 추가 서버 증설이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어느 회사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나마 JR 동일본의 경우에는 2026년까지 요금 연산을 중앙 서버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 방식으로 동일본의 나뉘어진 에어리어를 모두 통합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건 자기 회사 관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서로 다른 회사라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당장 우리나라 9호선과 공항 철도 직결 문제 역시도 운영비 분담 문제 등으로 합의까지 24년이나 걸렸으니 말 다했죠. 사실 생각해보면 일본 철도 이용에 있어서
각 에어리어를 IC카드만 이용하여 뛰어넘는 일은 현지인이든 여행객이든 극히 소수입니다. 다만 에어리어 경계 부근에 사는 현지인이나 여행객들에게는 불편한 요소가 되겠지요. 그다음에 현지인들은 정기권으로 경계역을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지만 여행객은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관광객이 이용할 법한 시즈오카의 아타미역의 예시를 이전 영상에서는 자세히 다루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하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조도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해도 전체적인 시스템에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개찰기 통과 모습 등을 함께 촬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도 같이 붙여서 영상을 만들 예정이라 시간이 되실 때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